자, 오늘도 한 번 더 추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에 개장 전에 계속 배터리데이 이래갖고 뭐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하는 거 뭐 번역본도 나오고 뭐 쭉 들어봤는데 역시 큰 내용은 없네요. 별로 뭐 아주 충격적인 센세이션 이건 아직 없고 기술이 그만큼 이 배터리의 양산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굴기 이래가지고 뭐 돈을 진짜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못 따라온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그게 이제 돈 쏟아 붓는다고 단순히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건데 배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또 이제 실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어제 그 머스크가 이제 SNS 통해 가지고 약간 그 사전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별게 없다는 것 같다가 네. 미리 좀 노출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역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별게 없었다는 저는 보면서 좀 약간 이걸 가지고 약간 그 우려의 시각을 보냈던 게 좀 제가 우스워질 정도로 왜냐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한때는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이거 뭐 우리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결국 아직까지 기술력이 설사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전고체 배터리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용화되기까지 지금부터 한 6,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좀 악재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것까지도 이번에 언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이제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길을 가면 되겠구나라는 네. 그런 어떤 그 확신을 좀 심어준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머스크가 이제 그 LG화학이라든가 구입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향성은 뭐 이제 2차전지 산업 자체 캐파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이게 아까 이제 김현미 매니저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차전지 네.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우스갯소리 반으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뭐 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들, 청사진들을 이제 제조업체한테 전해주면서 파나소닉한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거꾸로 이거 못하겠다. 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네가라는 뭐 반말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일본 쪽에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됐는데 자 일단 미국 주가지 선물 나스닥 선물이 한 43포인트 떨어지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시간의 거래 하락 때문이니까 요거는 이제 빼도록 하고 우리 시장 자체만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일발 장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좌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의 어닝 시즌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9월 말, 9회 말은 아닙니다. 9월 말 투아웃. 어제 월화 조정받았죠. 그러나 오늘은 역전 홈런을 한번 또 때려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 이제 주제가 삼성폰이 이제 3분기 영업이익 현재 4조 원대 회복이 거의 뭐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4조 원이라는 건 4년 만에 최대치가 되고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현재 보수적으로 잡아도 4조 원인데 전체 반도체까지 합치면은 이제 10조 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뭐 1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신모델 갤럭시 노트 20이나 갤럭시 Z 폴드 2, 폴더블 폰 이 신제품 수요가 오히려 교체 수요가 촉진이 됐어요. 특히 폴더폰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 통신사인 SKT에도 직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통신사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뭐 타깃 광고 같은 경우 매우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관련주를 바로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기업이 선택이 됐고요. 첫 번째 기업은 뉴파워 플라즈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크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뉴파워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사실 그 UTG는 이제 김현미 매니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울트라 싱글라스라고 하는 초박막 유리 접히는 그 회사인 그 지분
도우인시스죠. 네. 지분 7.85%를 가지고 있고 뉴파 플라즈마가 본업이 이제 플라즈마 사업인데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진공 챔버 안에서 이제 그 파티클이 끼는 것들을 고온으로 기상 증착 기체를 때리면은 이것을 제거하는 기술, 뭐 전문적인 기술과학 용어는 좀 어렵지만 이게 미세화 공정에는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패티클이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불량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주목을 받는데 삼성이 그냥 둘까 싶기도 하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끌어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 있고 지금 뭐 밸류 주가가 또 내려와 있어서 굉장히 싸다 이 얘기를 어제 좀 많이 하더군요. 저도 조금 참고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인크로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디바이스, 이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PC, 태블릿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뭔가 소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취향과 요구 사항을 저격한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이제 SKT죠. 이 T빌이라고 하는 거. T딜. 올해 4월에 런칭했는데 하루에 매출이 10억 정도 나온다 그래요.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인크로스가 그러면 6%인데 그럼 하루에 6천만 원씩 꽂힌답니다. 들어오는 게.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대략 한 18억 원 정도 되고 연간 치면 210억 원. 근데 요게 이제 하반기 연말에 되면은 TV 광고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시가총액이 현재 뭐 3,700억이니까 싸다. 두 기업 모두 싸다. 그래서 9월 말 투아웃이지만 역전 홈런 한번 날려보자.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선정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인크로스를 굉장히 좀 그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이었고 사실 뭐 앵커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 이 타겟 마케팅 시장이 지금 뭐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세 회사가 3분 구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그리고 비상장도에 있는 메조미디어 이 세 회사가 지금 이 시장을 3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나스미디어의 비중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나스미디어가 근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것이 상장도 있는 회사인데 나스미디어 자회사인 그 플레이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마케팅 전문 회사예요. 광고 이전에 이제 마케팅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가 플레이디인데 이 플레이디 때문에 사실 나스미디어가 조금 그 실적이 밀렸죠. 이렇게 플레이디가 그러니까 100% 자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 실적에서 이제 이 미스가 나면서 나스미디어가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나스미디어 그래서 주가가 좀 못 갔던 부분이 있고 사실 나스미디어가 인크로스보다 비중이 컸는데 그동안에 인크로스가 이 T딜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사실 나스미디어는 KT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KT와 SKT의 대리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SKT가 나스미디어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인크로스를 인수한 거거든요. 네. 인크로스 인수한 게 작년인데 SK 그룹주 내에서는 이커머스를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없습니다.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려의 시각이 없었던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나스미디어라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SKT가 결국 인크로스를 인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T딜이라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초반에 반응이 나타나면서 지금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나스미디어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이러한 그 지금 모바일 광고, 타겟팅 광고 이런 광고 쪽은 이제 어떤 광고 시장의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TV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숏폼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그 동영상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보시는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광고라는 부분이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시장이 돼버렸고 네. 그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그 대기업 대기업 휘하에 이런 그 좀 전문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을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T딜이라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SK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뭐 롯데몰이 입점을 했고 그렇죠.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추석 앞두고 몇 개 품목들이 막 품절되는 걸 어제 맞습니다. 제가 눈으로 목도했는데 네.
뭐 하여튼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타겟 마케팅을 받으면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지만 요즘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필요한 시점에 딱 찔러주니까 안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소비자들의 기호에 기반한 이러한 어떤 그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이제는 그런 뭐 커머셜의 대세 또 이제 어떤 이런 그 유통의 대세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그 인크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예. 주가 좋은데 주가는 왜 주가는 왜 부러졌냐 이렇게 하는데 그 기관 매도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뭐, 외국인은 네. 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외국인한테 물량 뺏긴 것 같은데 묵직한 외국인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봤어요, 보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은 단계 접근하실 건 아니고 그렇죠. 좀 즐겨 보셔야 돼요. 네. 사실 이게 단계 접근하신 분들은 이거 왜 안 움직이지 하시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은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인크로스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네. 디바이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크로스를 얘기하면서 뭐 SKT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SKT는 오늘 약간 걸림돌에 뭐 재료가 있기는 있는데 나녹스, 네. 그렇죠. 이 검사하는 장비.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이동훈 차장과 얘기를 잡아서 해드리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네. 물리적인 이 스마트폰의 판매가 많이 의외로 했다. 오늘 이 일발장전의 종목을 선정하실 때 대단히 좀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데 두 종목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이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제가 이제 종목들을 선정하는 스타일은 결국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성장기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주로 주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정말 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네. 차장님께서 인크로스 뭐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많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통신 기업들이 왜 이런 이커머스 회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고객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변모를 좀 시킬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크로스라는 기업의 이제 TD라는 게 주목을 좀 받는 이유는 결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활용한 고객 이제 최저점에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무슨 상품을 검색했어요. 네. 근데 그 내일 여러분들한테 SNS 메시지가 딱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류 광고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그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가 오면서 당신이 원하는 상품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딱 오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의 이제 구매 의사를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T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출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SKT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매출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어차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 빠져요. 네.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다 같이 조정을 받는 거지만 반등을 할 때는 이런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이제 성장주 또 4차 산업의 시대와 걸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인크로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저는 사실 놓치기 조금 힘들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이 진공 챔퍼의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해내는 기술 이게 사실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정의 미세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에서는 LOT 베큐 말씀드렸잖아요. LOT 그렇죠. 베큐도 요즘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죠. LOT 베큐이 만들고 있는 진공관이라든지 진공 펌프가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미세 공정이 필요한 분야에 뉴파워 플라즈마라든지 LOT 베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요구가 된다.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 디바이스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전작에 비해서 이번 이제 갤럭시 Z 폴드 2가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부분은 결국은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미적인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내구성도 이제 같이 좀 강화가 되는 UTG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삼성은 이 도우인 시스에 대한 최대 주주로 이제 좀 어찌 보면 등극을 좀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내재화를 좀 시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폴더블 폰이 됐건 롤러블 폰이 됐건 도우인 시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UTG가 강범위하게 이제 채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는 실제로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정체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새로운 이제 혁신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그나마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폰 이런 시장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 관련된 기사가 지금 또 나왔는데 네. 관련성이 있어요. 뉴파워 플라즈마도 물론 네.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뭐 공이 공정상 다 쓰이는 네, 맞습니다. 부분인데 지금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2배 정도 빠른 제품을 출시한다. 이게 결국엔 미세화 공정과 그다음에 집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앨런 머스크는 좀 실패했지만, 뭐 물론 그쪽은 반도체는 아니고 이제 배터리지만 실패는 아니고 현재는 결과물을 못 내놨지만 네, 조금 우리의 기빠졌지만. 삼성전자는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 오늘 봐야죠. 또.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뭐 DDR4에서 또 DDR5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는 단계고 SSD의 뭐 혁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미세 공정과 연관이 좀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이 고민 많이 일발장전의 했습니다. 주제를 또 골라내실 네. 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네.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그냥 한 종목을 고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두 종목 다 선택을 좀 하고요. 둘 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발장전하고 김명희 매니저한테 칭찬받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발장전의 기업은 뉴파워 플라즈마하고 그다음에 인크로스라는 기업인데 아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상한가 한번 둘 다 갔으면 좋겠는데 네. 바람이고. 네. 자, 김현 매니저는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고 오늘 이벤트는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또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없고요. 내일 제가 또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이다 그러니까 수요일 그러면 전투 체육의 날 이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 하여튼 오늘 잘 하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M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